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강의를 찍게 됩니다. 어, 작년하고 OT 첫 번째 페이지는 똑같고 작년에 똑같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우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우드워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뭘 통해서? 네,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뭘까요, 요게? 요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타민 B12의 전합성. 여기 끔찍하죠? 구조가 끔찍한데 이 비타민 B12의 전합성을 이제 발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합성의 루트를 만든 공로로 우드워드라는 분이 노벨상을 탔는데 유기화학의 거두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대에 들어가서 혹은 뭐 약품합성학이든 유기화학 심화든 교과서든 접하게 될 일이 있으면 이분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호프만을 제일 많이 보게 될 텐데 호프만은 그 단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하지 않고 여러 호프만 선생님들께서 같이 했었는데 어쨌든 좀 상징적인 인물이라 제가 항상 유기화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분의 OT를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배경으로 삼고 있고 작년에는 중원부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 OT를 하면서 얘기할 그 첫 번째 건 이제 올해는 간단하게 좀 하려고요. 뭐 작년 OT도 살려놓을 거니까 작년 OT 궁금하시면 작년 OT를 보시면 좋겠고 첫 번째로 이제 유기의 위사 유기가 좀 계륵 같아졌죠. 항상 유기가 계륵 같아졌는데 이제 우리 피트나 이제 MD 시절에는 MD 이때는 유기가 좋았습니다. 유기화학이 참 좋았어요. 제 말은 시장의 입장에서 좋았다는 얘기예요. 수험생이 아니라 시장 입장에서 당당하게 한 과목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본 심화 뭐 문제풀이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탄탄하게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대다수 수험생들은 100분 이상으로는 90% 이상이니까 원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들이었어요. 피트 MD는. 그러니까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됐었고 유기화학을 공부하지 못하면은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계륵 같아졌습니다. 이 유기라는 과목이 좀 계륵 같아졌는데 첫 번째로 왜 그런지 이제 MD 키트라고 하나요? MD 키트 입시에서 첫 번째로 한 단편으로 보게 될 건데요.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올해 차이전 입시 설명회에서 대놓고 저격을 했었죠. 미트 점수를 많이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미트 점수 포션을 올렸더니 우리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 말을 그대로 올해 입시에서 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미트 점수가 요게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과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이제 없어지고 음악사 편입이 끝난 시점에서 건국대, 강원대, 차대 의전이 남아있었을 때 차이전이 이렇게 남아있었을 때는요. 차이전은 정성평가를 많이 했으니까 정성평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탭스를 안 봤었어요. 탭스를 안 보고 토익을 봤었기 때문에 토익 플러스 MD탄 130이면은 매우 안정권이었었단 말이죠. 매우 안정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보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았고 건국대는 이제 탭스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0점 근처 뉴탭스 기준으로 500점 근처의 탭스와 미트디트 얘는 좀 더 높았어요. 물론 여기 밑은 합격을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120점 정도도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135에서 140 정도를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딱 맞았다. 그럼 이제 나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입시였는데 지금 얘네들이 다 의대로 회귀를 선언하면서 차이전 하나만 남았는데 차이전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차이전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미트디트 표점 150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시험은 잘 보거든요. 그럼 제가 미트디트 150점 맞으면은 차이전 갈 수 있을까요? 이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건대도 그 면접이 좀 빡빡하긴 했거든요. 지성 면접이. 뭐 강원대 의전조차도 미트 110점대나 100점대 초반이 합격한 경우도 있어요. 면접에서 뒤집혀가지고 간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 사례가 흔치는 않았고 미트디스트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했던 반면에 차이전은 이게 미트디트 올해 기준으로요 100에서 110점 맞아도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벤자민 버튼도 아니고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 미트디트를 150점을 맞아도 들어갈 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트디트라는 시험 자체가 일종의 자격고사화된 느낌, 그 차 의전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유기화학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제 자연과학, 그러니까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옛날엔 자연과학 추론이었는데 연식을 드러내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연과학 1과 자연과학 2로 나뉘는데 보통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20개를 맞으면은 보통 표점이 60 근방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뭐 62, 3점 정도 될 수도 있겠고, 뭐 60 밑으로는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6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60 플러스 정도 됐었고요. 자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투도 60 플러스인데, 물론 자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원은 생물을 말하고 여기는 화학과 일반화학과 여기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수록 표점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물론 이제 여기 점수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해요. 배점이 다르니까. 근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5개 정도 했을 때 70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70점 정도. 표점 한 2점 정도씩 올랐고요. 자투 같은 경우도 올해는 자투가 좀 어려웠잖아요. 자투도 뭐 그 금방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막 교차 검증을 해보진 않았어요. 27개가 한 70점 정도 나왔다는 거는 이제 제 수강생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년에 어땠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대략 20 클럽 정도 30개 만점에 표점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저에게도 우리 여러분에게도 한 20개 정도를 맞는다고 했을 때 120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이게 지금 120점 미드데이트 120 정도를 목표로 했을 때 전남대 치전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에서 미트에서 손해보는 점수가 아니에요.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거든요. 120점이요. 부산대 한의전 포함이에요. 부산대 치전은 곧 없어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서울대 치전은 뭐 어차피 가는 사람들 이너서클에서의 경쟁이니까 의미 없고, 차이과 대학 의전 차이전까지 합쳐서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요거를 할 바에 탭스를 올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입처럼 편입도 우리가 토익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못 되면은 아무리 잘해도 뭐 토익 700점이면은 편입에서 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탭스의 최소 문턱이 좀 높잖아요. 500 혹은 뭐 530에서 550까지도 보기도 하죠. 550은 좀 너무 같다. 530 뭐 이 정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위치가 현재 탭스가 한 300 후반 400 초반대인데 여기를 이제 이 입시를 도전을 하려고 할 때는 자원자투에 많은 내용을 투자하기보다는 탭스를 100점 올리는 게 몰빵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예요. 그만큼 미트디트가 좀 게르기 됐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원자투에서 20개 정도, 자원 기준 20개 정도는요 기출만 풀어도 돼요. 이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야겠죠.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야겠고, 시중에 기출 분석을 아주 잘 해놓은 해설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사설 문제집을 보기보다는 미트니트 기출만 해도 충분히 20년이 넘기 때문에 매우 방대해서 이것만 보기도 바쁘다였고, 화학은 좀 어려워졌어요. 화학은 좀 어려워져서 MDP 이제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MDP 기출은 무조건 봐야 되고, 사설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좋죠. 화학은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 이제 수리적인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수리적인 감각이 부족하면은 문제를 많이 풀고 최적화하고 귀납적 패턴화를 통해서 점점 실력을 쌓아가야 된다.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죠. 그럼 6위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 부랴부랴 하는데 부랴부랴 해서 한 5개 6개 맞으면은 이게 표점 손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내가 6위에서 실수나 뭐 6위도 한두 문제 정도는 그 조금 자주 빈출되는 내용이 좀 벗어나게 나오긴 하거든요. 내가 한 8개 정도 맞았다고 해봐. 그러면은 여기서 12개만 맞으면 되잖아요. 20개 중에 11개 12개만 맞으면 되잖아요. 11개 12개에서 물성 파트, 특히 주기성이나 이쪽 파트들 잘 맞추고 그 앞쪽에 물성 파트 맞추고 반응 파트 쉬운 문제를 맞추면은 12개가 그렇게 어려운 개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의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실게요. 작년 문제 중에 제가 그나마 기출을 벗어나면서 조금 정답률이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 두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두 문제였고 이거는 30번은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6위를 듣는 건 아니지만 이거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출에도 나왔던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틀리고 몰랐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6위를 공부를 아예 안 한 것, 6위2를 버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러는 그 시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면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리수가 늘어나면서 각도, 그러니까 앵글 스트레인이 줄어들고 이제 토셔널 스트레인은 이제 약간 이렇게 입체들을 온몸 비틀기 하면서 비벼지면서 토셔널 스트레인 결국 스트레인 에너지, 이게 되게 어느 그 그룹을 대상으로 말할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뭐 어차피 이론에서 다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항상 최소화하려고 하잖아요. 그 안정해주려고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였고, 사각고리부터는 이렇게 접혀지기 때문에 사이클로부탄 같은 경우 뉴먼트 용도는 지금 기억 같은 경우는 완전 평면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CCC 각도잖아요. 그럼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B는 108도, C는 109.5도. 그리고
몰랐어도 이게 120, 108도인 거는 이 가계의 합이 이건 건 아시겠죠? 이건 아시니까요. 근데 어쨌든 얘는 108도, 얘는 109.5도. 정말 낚시를 만약에 걸었으면은, 만약 사설이나 조금 교수님이 심술구졌으면은 CCC 각도는 이제 120-108도에서 12도 정도이다 라고 하면은 더 정답률이 낮았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잘 줬죠. B가 C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얘 틀렸고, 고리스트레인은 A가 C보다 크다. 링스트레인 당연히 크죠. 링스트레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VS, EPR 나중에 뭐 제 강의를 듣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든 SP3라는 혼성 오비탈 자체는 최대한 전자쌍 간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각도를 가지고 있고, SP3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넘버 결합수가 4개로서 109.5도의 각도를 가졌을 때 가장 전자쌍의 반발이 최소화되는데, 사각고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90도잖아요. 얘는 108도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고리 스트레인은 앵글 스트레인 말고 토셔널 스트레인도 포함이 되지만 각도 스트레인만 봤을 때도 사각고리는 109.5도에 한창 미달되기 때문에 불안정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C보다 크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네요. 근데 이제 뭐 이 답을 본다 이런 거는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죠.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답을 보여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미기출되는 내용들이 각게 나와요. 미기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지금 제가 24년도 MD를 안 갖고 왔구나. 24년도 MD, 23년도 MD 같은 경우에는요. 23년도 MD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지금 23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동등한 탄소수를 물어봤어요. 비동등한 탄소수를 물어봤고, 이 비동등한 탄소수를 뭘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물어봤냐면 13심 NMR의 피크로 물어봤고, 23MD 같은 경우에는 이성질체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성질체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성질체 개수를 미리 알고 한번 해보면 확실히 쉬웠고, 아니면 시험장에서 조금 얼탔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올해 M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기출된, 그러니까 개정 이후에 미기출된 내용들, 그러니까 보면은 조금 기출만 보고 컴팩트하게 봤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개념을 알면 바로바로 풀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 있었다. 다음에 26번 논란의 문제였고, 체화 때 저는 잠깐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거 잠깐 설명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 면피용이죠. 나는 했다. 나는 했다. 이런 거죠. 너네가 틀렸지만 나는 했다. 이게 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경계분자 오비탈 이론 우드워드 호프만 룰 이전에 기본적으로 DSL더 이렇게 보시면은 맨날 이렇게 돌리지만 말고 이게 이 반응이 왜 일어났는지, 잠시만요. 이 반응이 왜 일어났는지만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페리사이클 리액션을 했고, 나의 가는 이제 각각의 분자 오비탈 MO를 줬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에 스킴을 줬습니다. 그래서 반응 1 같은 경우에는 포토 B 조건이었고요. B 조건에서는 전자의 호모가, 그러니까 전자의 여기서 가에 있는 걸로 한번 보실까요? 가에 있는 걸 보시면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이 2개죠. 전자가 여기 2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는 얘예요. 호모라 함은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그러니까 문자 오비탈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전자가 차이는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가 뭐냐? 이를 호모라고 하자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그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준위를 우리는 루모라고 합니다.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인데, 그러니까 가장 전자가 차 있지 않은 에너지 준위 문자 오비탈 중에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게 루모란 소리예요. 근데 자, 빛을 가했어요. 빛을 가했으면 전자가 하나가 올라갑니다. 전자가 하나가 올라가서 밑에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과 같은 전자를 갖게 되고, 그럼 호모가 바뀌죠. 에너지를 받은 애는 에너지를 받은 애는 호모가, 이거 뭐 지금은 자세하게 푸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보고 모르시겠으면 저런 문제가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경계분자 오비탈 FMO 상호작용을 짝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분자 오비탈이라는 게 뭐냐면 위상에 같아진다는 거예요. 위상이 같아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파동, 우리가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동으로 기술을 했을 때 파동이 서로 보강 간섭, 같은 위상을 가진 것끼리 겹쳐야만이 뭐가 일어난다? 분자 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문자의 호모와 한 분자의 루모가 반응을 하는 게 경계분자 오비탈 이론, 우드워드 호프만 룰이었기 때문에 호모와 루모는 위상이 달라서, 얘는 위상이 이렇게 돼 있고 위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상이 달라서, 특히 이쪽 위상이 달라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을 쬐게 되면은 어떻게 일어나요? 새로운 B가 호모가 되죠. 빛을 쬐지, 그러니까 빛으로 인해서 전자가 들뜨지 않은 에틸렌과 전자가 들뜬 에틸렌의 호모와 루모의 위상이 같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쬐어줘야만이 다음과 같은 부탄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열을 가했으면은 no 리액션이겠죠. 그래서 반응 1은 B였고요. 반응 2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L셀더인데, DL셀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다이엔, 하나 둘 셋 넷, 다이엔의 전자는 4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이엔의 호모고요. 자, 다이에노파일인 에틸렌은 전자가 2개예요. 그럼 전자가 2개니까 하나, 둘. 그럼 다이에노파일의 루모는 어디 있어요? 다이에노파일의 루모는 여기, 잠시만요. 엉뚱한 그림에다 지금 하고 있었네. 2개니까 전자가, 그러니까 p 오비탈이 2개니까 분자 오비탈도 2개, 결합성, 반결합성 2개가 돼야겠죠. B가, 그러니까 어디 보자. 다이에노파일의 루모는 요거잖아요. 요거예요. 다이엔의 호모의 위상과 죄송해요. 여기서부터 그러지. 다이엔의 호모의 위상과 다이에노파일 루모의 위상이 같죠. 그러면 현재 상태로도 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응의 내용이 생소한 거를 내긴 한다. 매년. 평소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4학년도까지는 한 개씩 냈었는데 올해는 2개를 냈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강조한 베타케토 엑시든 탈탄산을 무조건 고려하는 것과, 사실은 기출에도 나와서 이거를 무조건 풀 줄 알았더니 이거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놀랐는데요. 이거는 1초 문제예요. 봐봐요.
NaOET가 이당량 들어갔으니까 염기가 이당량 들어갔는데 여기서 가장 산성수소가 얘네 둘이잖아요. 카본이나 알파수소. 카본이랑 알파수소가 두 개가 날아가면서 하나씩 날아가겠죠. 전자가 그러니까 음이온이 2가 마이너스는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 날아가자마자 여기 SN2 할 거고 날아가자마자 여기 SN2 할 거예요. 그럼 이 탄소를 기준으로 SN2하는 결합일 텐데 탄소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결합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사각고리를 형성할 겁니다. 그럼 벌써 1, 2, 3분 날아갔네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에 가열을 했어요. H3O 플러스에 가열을 했는데 아니 이게 탄소 결합은 잘 안 끊어지니까 딱 봐도 그냥 4번이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여기 가수분해된 거예요. 에스터가 가수분해되고 나서 베타 케토기를 가진 엑시드 카복실산 베타 케토 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탈탄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탈탄산이 일어날 수 있고 탈탄산이 일어나면 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한 5초? 10초? 정도 문제 기출을 제대로 봤으면은 문제였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 5점짜리는 쉬웠고요. 아까 말했던 요거 생소한 내용이었어요. 생소한 내용. 잘 나오지 않는 문제를 냈었고 이것도 잘 나오지 않는 문항들을 내서 좀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MD 기출 올해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한 8, 9문제를 맞추는 데는 기출이 반복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반복되기 때문에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한 2달 거리면은 8, 9개 맞추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달 거리 정도만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한두 문제를 거기서 더 맞추고자 할 때는 조금 더 필요하다. 노력이 조금 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가 설치나 차이나 부치 준비생하고 전남치나 부한 준비생하고는 좀 많이 달라야 돼요. 특히나 이제 부산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미트디트에 따른 점수차가 크거든요. 생각보다 매우 커요. 매우 크기 때문에 물론 탭스가 모자라면은 얄짤 없기 때문에 탭스를 무조건 500 이상 맞춘다는 가정하에 미트디트 점수가 높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전남치 같은 경우에도 미트 130에 탭스 뭐 500대 정도를 맞춰 놓으면은 그래도 절지 않고 내가 정말 어딘가 내 스펙에 정말 커다란 구멍이 있지 않는 이상 들어갈만 하겠다. 전남치도 물론 과거보다는 정성화가 많이 됐어요. 정성화가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트디트 점수가 아직은 유효하다. 하지만 얘네들은 미트디트를 잘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SPK, KY까지 SPK, KY 정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차이전이나 설치전 같은 경우 설치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설치는 굉장히 옛날에만 제 아는 분이 들어가고 최근에는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나이에 설치를 들어가신 분들을 잘 못 봐가지고 서울대 여기 뭐 어쨌든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는 곳이고 스펙을 많이 쌓는 게 재학 중이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불리하지 않을까. 미트디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격고사처럼 120점을 목표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유기화학에서는 8, 9문제 빨리 쳐내고 자원에 좀 더 집중하고 자원이랑 일반화학은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거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치전 얘기를 좀 해봤고 마지막에 제 생각에 대한 서머리를 좀 할 건데 두 번째로 이제 편입을 보시면 편입은
작년 OT 때도 이거를 좀 재탕을 좀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유전상수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작년에 나왔긴 했는데 어디 대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DCC 구조 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주고 얼탱이가 좀 없죠. 그다음에 유전상수 순서를 큰 거부터 올바르게 나열을 한 거. 유전상수는 사실은 이제 수소 결합이 있냐 없냐가 제일 크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죠. 그런 내용들은 잘 다루지 않는다고요. 제 말은 잘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뭐 추론처럼 뭐 특히나 이제 모 대학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입체나 반응의 전자 흐름, 일렉트론 푸싱에 대한 추론은 모 대학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고 PT 때 많이 나왔던 단골 소재였는데, 그런 추론, 고도의 추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야. 모르면 맞아야 되는 거야. 그냥 모르면 맞아야 되는 거고, 알면은 그냥 히히 하면서 푸는 거예요. 이런 게 좀 강하게 드러난 게 편입이고, 이거 보면 알면은 맞추겠죠. 이거 또 내면 다 맞추겠지. 근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23년도에 요거 물어봤죠. 니르마트렐비르. 네. 여기다가 리토나비를 섞으면은 얘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입니다. 팍스로비드. 이 TM이 맞나? 아무튼 이게 제품명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니르마트렐비르의 구조를 물어봤어요. 니르마트렐비르 그 구조의 대표적인 특징이 CF3기가 달려있다는 건데, 아니 이거는 약품합성학, 여러분 약사국가 시험 볼 때 열심히 외우시면 되고요. 물론 이걸 외우는 건 아니지만 약사국가 시험 볼 때 구조 열심히 외우시면 되고, 지금 할 게 아닌데 이런 걸 봐 내요. 이런 건 어떻게 맞아야지. 그냥 어떻게 그냥 모르면 그냥 맞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야 장난해? 이거 하면서 이거는 나의 합격의 RDS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챙겨주면 좋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것도 작년 기출인데, 이제 B2H6가 이제 리덕션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루이스 산염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어려워요. 그리고 BRCN, 이 BRCN은 그 N에 그러니까 아민기의 알킬기, 특히 메틸기를 디메틸레이션 시키는 본 브라운이라는 폰 사실은 이게 그거죠. 그 남작이었나? 아무튼 그 직이할 때 폰이잖아요. 폰 브라운 리액션인데, 이게 또 모르면 맞아야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학부 6위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징들은 이제 알 수 있는 게, 약품합성학 안에서 출제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은 약품합성학 내에 있는 인명반응을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아니 가서도 2학기 동안 진짜 개 털리면서 나는 나 유기 잘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막 합성학에서 막 개 막 밟히면서 다닌 사람이 많거든요. 약대에서도 나는 재능이 없나 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6위도 안 그래도 계륵인데 이거를 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올해 나왔죠. 올해 제가 또 재탕할 수 있으니까 올해라고 하면 안 되나? 2025년도에 나왔던 코리 차코브스키 리액션. 앞에 한 사람 더 붙여가지고 JCC 리액션이라고도 하는데, 설퍼 일라이드를 사용해서요. 이제 일라이드라는 거는 전화 블리츠잖아요. 이렇게 S 플러스가 존재하고, 그럼 얘가 지금 뉴클레오 파일, 얘가 친액체고 카보닐 7 전자체니까 공격을 하겠죠. 공격을 하고 전자가 산소가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골격이니까 지금
이렇게 붙어 있고, 잠시만요. 탄소 5. 그다음에 잠시만요. 아유 갑자기 헷갈리냐. 산소, 그다음에 C, 그쵸? 탄소 친액체가 붙었으니까 C, 그다음에 S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플러스겠고, 위티그 반응에서는 이 사각고리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O-가 P 플러스를 치면서. 그래서 그 중간체를 그리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사각고리를 그렸어요. 사각고리를 그렸는데 얘가 중간체예요. 사각고리가 일어나지 않아. 왜 일어나지 않냐면 인하고 산소의 결합세기는 굉장히 큰데 황하고 산소의 결합세기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각고리 스트레인을 견딜 정도의 결합세기가 아니라서 선호하지 않아서 이대로 그냥 이대로 치고 나갑니다. 리빙 그룹이 나가요. 그래서 에폭사이드를 형성을 해요. 이 반응을 보고 중간체를 그리라고 하면 맞추겠어. 제가 보기에는 맞추면은 이 사람은 그냥 유기를 엄청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학원으로 데뷔를 해서 맞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진짜로. 이게 데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트디트는 생소한 반응이 나왔지만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고, 이 기본서만 아는 내용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했다면은 편입 같은 경우에는 못 맞출걸? 못 맞춰야지. 아, 너네를 만점 맞으면 내 기분이 좀 상해. 아, 출제자로서의 면이 좀 상하는데? 라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 기본서 연습 문제 있어요. 제가 두 군데 어떤 이제 멘토 선생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한 4개 정도 찾아봤었는데 2개 있어. 연습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연습 문제가 맥머리만 해도 거의 한 2,500문제 돼요. 2,000문제 정도 될 거야. 그 뒤에 다 치면은 그거 다 풀 거야? 아니, 유기화학이 그렇게 나왔으면 풀겠지만 그걸 언제 다 풀고 있어. 그쵸? 아, 이런 것들은 맞아야 된다. 물론 대비는 하려고 하겠지만 안 나와서 맞추면 요행으로 운이 좋은 거고, 안 나왔으면 다른 애들도 다 틀렸겠지. 이건 내 합격의 RDS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반면에 작년 편입 문제 로빈슨 고리어 참 좋아하더라고요. 기본소에도 있어서 그런가. 그 다음에 E2의 안티준평면 문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짜이체프룰보다 안티준평면을 만족하느냐가 더 우선을 하잖아요, E2는요. 그런 간단한 것들을 굉장히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고, 이런 문제들은 마찬가지로 드리는 품이 굉장히 적습니다. 드리는 품이 굉장히 적은데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맞춰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단국대 편입에서 이제 수강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거를 사람들이 논란 문제라고 했다고 갖고 왔더라고. 논란 문제라고. 이건 논란 문제가 아닌데 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좀 그렇게 헷갈린다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막 한다니까. 그 에노르미온 형성은 기본적으로는 연력학적 서모다이나믹 컨트롤을 따르기 때문에 짜이체프룰을 따라요. 짜이체프룰. 근데 보통 LDA를 쓰거나, 정확히는 이제 마이너스 78도 정도의 그 연력학적인 생성물에 대한 선호도를 죽여버리면은 카이네틱 컨트롤이 돼서 입체 장애가 우선되게 되죠. 이제 맥머리에서는 요게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 나왔고, 이제 브루스에서는 LDA에 만약에 한 10도 정도 처리를 하면은, 0도에서 10도 정도 처리를 하면은 짜이체프 룰이 더 우선한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실제 시약은 그것도 아니었잖아. 실제 시약은 요거였어요. 요거였다고 해요. 정확히 제가 지금 시험을 못 보러 가가지고 그때 독감 걸려가지고 못 봤어요. 보려고 했는데 요거였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LDA가 아닌 이상은 뭘로 봐야 되냐면은 얘로 봐야 된다. 얘. 네. 짜이체프룰.
근데 대부분 입체장애를 선택했다, 많은 선생님들이 선택했다고 자기는 요거를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A를 많이 선택을 했다고. A를 이게 답이 대세인데 나는 B인데 아무리 봐도 B 같은데 자기 B 찍었는데 이게 맞는지 물어보러 오셨어요. 물어보러 오셔가지고 저는 조금 이거는 좀 진짜 그 전반적인 좀 유기화학을 확실히 그 유기화학이 등한시 되는구나 라는 게 조금 느껴졌었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좀 따끔하게 혼을 내주세요. 실제로 문제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체화에서도 이것만 따로 했잖아. 왜 진짜 이걸 했는데 여기서 입체장애라고 한 사람들은 진짜 아니다. 그럴 수 있지. 다음 시험에 맞추면 되니까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 보시면은 대부분 문제를 맞추는데 들어간 노력은 되게 적습니다. 이게 논란이 될 정도라면은 난이도가 한데 이제 나는 요런 걸 맞추고 싶어. 요런 거 다 맞추고 싶어.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매우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부분 문제를 맞추는데 들어가는 노력은 MD나 편입이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OT에 대한 얘기 또 길어졌는데, 이번 OT를 제가 이제 개정을 할 생각이 없었죠. 오타가 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정만 할까 했었는데 개정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더 줄여야겠어. 아니 제가 지금 이론 30시간에 서머리 11.5시간이면 그 유기학 강의 중에서 제일 시간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더 줄여야겠어. 더 쳐내고 만니히 같은 거, 만니히나 노베나겔 같은 거는 제가 이런 반응들은까지 막 집어넣었었거든요. 근데 싹 빼고 진짜 핵심만 해가지고 기본 이론 만들고, 나머지 혹시나 하는 거에 나머지 유형들은 여기다가 좀 집어넣는 게 낫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정 중인데 개정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유기화 강의는 2월 달에 모집을 할 거고요. 2월에 모집을 그때 공지했던 바대로 2월에 모집을 할 거고, 항상 저는 편입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항상 강의를 열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언제 하시는 가격은 똑같고 가격을 바꿀 생각이 없고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고 그건 모르겠어요. 충분히 싸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개념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존 수강생 보호도 있고 많이 받으면 Q&A 부담도 있어서 어느 정도 가격을 계속 낮추면은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Q&A는 많은데 가격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들으면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격은 언제 듣든 지금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이제 오픈을 하면은 올해 2월에 신청을 하든 8월에 신청을 하든 11월에 신청하든 가격은 똑같고, 서머리 패스를 작년에 했었는데 서머리 패스는 안 할 예정입니다. 서머리 패스는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서머리에 해당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더 줄일 거기 때문에, 작년에 서머리와 기본 이론 사이의 균형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가격은 작년이랑 동일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목적은 파이널이랑 이 분광 특강은 그대로 유지할 거고, 유기생화학 특강은 이제 란체스터로 대기를 할 거고요. 작년에는 제가 여기다가 써놓진 않았지만 항상 그 유기화학을 들으신 분들 제 전공화학 종합서인 란체스터를 그냥 무료로 들었어요. 이제 올해도 똑같이 해당이 될 거고, 거기에 있는 이제 분리분석법이라든지 혹은 생화학, 유기생화학은 거기에 있는 걸로 좀 가름을 할 예정이고, 올해 또 연원이가 유기생화학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더 이렇게 막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맥머리 문제는 진짜 어려워요. 맥머리 문제 진짜 어려운데 그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제가 나중에 드리는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 정도만 그냥 정리 한번 해보시고 구조 간단한 것 좀 암기하라는 것만 암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 분광학이랑 유지, 그거는 아까 유기생화학도 그 란체스토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엔제는 추가할 겁니다. 엔제 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테스트 뱅크 문제들이 좀 있어서 엔제, 그러니까 객관식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엔제는 좀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사실은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요거 두 개만으로 웬만한 MD 기출, 그러니까 MD와 그 편입 중에 쉬운 문항들은 끝낼 수 있게 조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준비를 해볼까 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서 조금 확정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어쨌든 기본 이론을 많이 더 줄이고 예시를 좀 많이 넣고 MD 기출에 대한 그 작년 서머리 했던 MD 기출의 보기들을 다 뜯어가지고 분석하는 시간까지 같이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 크게 다를 건 없죠. 이제 뭐 다른 강의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게 80%에서 90%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금 강의를 줄여서 찍고 나머지는 심화 이론에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OT를 찍은 이유는 OT를 찍어야 좀 작업할 맛이 나더라고요. 작업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서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하니까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약국은 진짜 재미없습니다. 약국은 진짜 재미없어요. 약국은 우리 특히나 이제 종합병원 근처에 있으면은 정말 인간 혐오증에 걸리게 되는데 어쨌든 뭐 재미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계속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궁금한 적 있으면은 네이버 채팅 주시고요. 2월에 만약에 저의 강의를 수강을 하신다면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